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김한수 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솔리드웍스 CA 솔루션 중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사출용 해석 툴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같이 좀 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램프 분야의 그 해석이 한 4가지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의 특징, 그리고 이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이든지 아니면 사출 해석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의 이제 종류를 나눠보면 제품을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금형을 설계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사출 해석을 직접 하셔가지고 어떤 금융 설계자나 제품 설계자와 어떤 디스커션을 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여러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출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특징에 대해서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출 해석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는 건데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상당한 이제 산업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시면 이런 힌지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오늘 얘기할 자동차의 램프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사출 제품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차 부분이나 뭐 가전 부분 이런 상당한 부분에 많은 회사들이 플라스틱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플라스틱 사출이라는 거에 대한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보시면요. 이 사출기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출기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퍼렛이라는 것을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해서 뒤에서 사출기가 앞으로 밀어내죠. 밀어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해 놓으신 몰드라는 금형 안으로 이 플라스틱이라는 사출 소재의 고분자 물질이 쫙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되면서 원하시는 형태의 금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출 선형인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파트를 설계하시는 분들, 제품을 설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같은 방법론을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형이 필요하죠, 여기. 그래서 금형 설계자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출을 분석하셔야 되는 엔지니어 분들이 봐야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램프는 한 4가지 정도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지금 포그 쪽하고 이제 DRL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리플렉터입니다. 이게 반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반사판이 이제 LED가 이 반사판과의 조합을 의해가지고 배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가집니다. 이 형태를 가지는 걸 가지고 자동차 규정이나 이런 거에 맞도록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LED들이 제대로 방열이나 어떤 연료동을 통해서 효율이 나오도록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효율이 나오도록 검증을 하는 부분이 이제 연료동 쪽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동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로 보시는 것들이 이제 이 사출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램프나 뭐 램프의 렌즈나 하우징들이 모두 사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출 제품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최종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렌즈나 하우징, 그다음 리플렉터나 베젤 쪽에 이제 해석이 필요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솔리독스 플라스틱스의 모듈은 총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탠다드라는 모듈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모듈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되는 영역 자체는 이 스탠다드는 이제 충진까지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프로는 충진과 보합,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리미엄은 이제 변형과 쿨링까지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솔리드 메쉬와 이제 사면체의 쉘 메쉬, 그리고 솔리드 메쉬는 이제 하이브리드 메쉬라고 해서 사면체와 상강 기둥의 테트라 메쉬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메쉬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 설계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충격이죠. 허름성이 어떻게 되느냐. 설계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실 때는 흐름성이나 흐름 조건, 미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가장 많이 보시는 미성형. 미성형은 당연히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체크를 해보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사출 압력을 높인다든가 사출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조건의 형태를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웰드라인. 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출이 되면서 어떤 기본적으로 두 흐름성에 의해 가지고 만나는 라인인데 이 웰드라인은 최대한 제품의 디자인에 영향을 안 주는 쪽으로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트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트랩인데요. 이 에어트랩은 이제 흐름에 의해 가지고 원래 이제 금형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고분자 물질이 쭉 사출 물질이 이제 밀고 나가면서 그 공기가 계속 뒤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최종으로 빠지는 쪽에 이제 공기 트랩이 생기는데 이런 데는 이제 금형에서 가스 빼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제대로 된 충진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멀티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자체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2개나 여러 개를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 다중 게이트를 이제 적용해서 흐름성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웰드라인이나 에어트랩, 그 다음에 멀티게이트 같은 것들을 적용하시면서 미성형을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도 이제 검증을 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인데요. 프로는 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사출의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멀티 캐비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제품을 우리가 캐비티라고 하죠. 금형에서는요. 근데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멀티 캐비티라고 합니다. 멀티 캐비티는 보통 이런 런너라는 개념의 이제 게이트를 여기 바로 붙이지 않고 런너나 스프루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제 사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출을 이제 실제 적용을 하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얘의 런너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런너 밸런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이제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경우고요. 여기는 자동으로 밸런스를 맞추도록 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런너나 스프루의 조건 자체를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자동으로 바꿔주면서 체킹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형 런너의 균형 맞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링 타임인데요. 여기서의 쿨링은 실제적인 금형 안에서의 쿨링이지 어떤 우리가 냉각수라는 걸 써서 보시는 그런 쿨링 타임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쿨링에 대한 타임은 보실 수 있고 각각을 찍어서 그때의 온도 플롯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출 해석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싱크마크입니다. 싱크마크는 솔직히 두께의 차이나 형태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생기는 개념인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어떤 예측하지 않으면 실제 모델이 바뀌어지거나 그러면 어디서 생기는지 예측밖에는 하실 수가 없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실제 검형을 만들어서 시사출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솔리드웍스 프락시스는 먼저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사출 해석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오버몰딩이라고 해서 인서트라는 건 여기 이제 커넥트인데요. 커넥트 외부에 사출을 이제 커넥터를 꼽아놓고 검령에다 꼽아놓고 레진을 이제 그냥 사출하면서 외부에 이제 오버몰딩으로 이제 외부를 감싸도록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죠. 상당히 오래된 방법론입니다. 가스 보조 사출은요, 먼저 충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스를 주입하면서 충진도 도와주고, 중간에 이 중공 비어있는 형태를 만들 때, 이런 이제 방법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코인젝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칫솔이 이렇게 그 형태가 이제 이중으로 해서 나왔는데, 표면층과 코어층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 빨간 색깔이 표면층이라고 할 수 있고 내부에 파란 색깔이 이제 코어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출할 때도 이제 적용하지만 보통 이제 전선의 피복이나 이런 여러 개의 피복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는 사출 자체를 이제 동시에 하면서 이런 식의 형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인젝션에 대한 동시 사출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 배양입니다. 이제 파이버라고 해서 제가 자동차 있을 때는 이제 많이 POM에다가 그래스 파이버 30% 이런 식의 개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강도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섬유유지를 이제 써서 파이버를 써서 이제 하는 경우에도 섬유 이 배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섬유의 방향성입니다. 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결이 이제 구조적으로 단단한 형태의 밴딩이 안 먹는 방향으로 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이제 파이버의 해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프로페셔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쿨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요 쿨링 파이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맞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가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금능 내에. 아무튼 이런 쿨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워터를 흘리든지 이런 냉각수 파이프가 구성이 되고 그런 이제 쿨링에 의한 이 제품이 어떻게 냉각되는지도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쿨링에 대한 해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워피지라고 해서 실제적인 검령과 냉각수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나중에 빼고 나면 이 변형 자체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얼마 정도의 수축량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는 동일한 다른 플라스틱스, 그러니까 사출 해석을 할 수 있는 툴에 비교를 하면 어떤 모듈이나 영역에 의해 가지고도 상당히 지지지 않고 많은 부분을 해석하실 수 있고 빠르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설계자입니다. 제품 설계자가 이제 사출 해석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얻으려고 하시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 충질이 잘 되는지 내가 설계를 했는 게 충질이 잘 되고 가는지 미성령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려고 하는 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질이 이제 다 됐을 때 웰드 라인은 어디 생기는지나 또 그 에어 트랩은 어디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설계를 하시면서 참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의 이제 창을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건데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환경과 이 사출 해석 환경 자체가 동일한 GUI를 씁니다. 근데 이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솔리드웍스는 모든 해석 툴이 동일한 GUI에 창을 쓰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띄워서 또다시 배우실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오면 모델링 환경, 바로 옆으로 누르면 사출 환경의 사출 해석의 환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제품 설계자가 하시려고 사출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메쉬를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메쉬는 이제 솔리드, 쉘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편집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쉬를 나누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질을 부여를 하셔야겠죠. 재질은 한 4,000여 개 이상의 재질이 들어가 있고요. 사용자 정의의 그 라이브러리로 따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령에 대한 매터리얼에 대한 재질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 조건을 넣으셔야겠죠. 왜? 충전을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충전의 조건 자체, 우리 사출 조건이 어떤지 이런 부분은 누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사출기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있으세요. 어떤 회사든지 사출 회사면 다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실제적인 조건을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이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는 그 전체적인 최적을 계산해서 자기가 충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폴트로 잡아 놓은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쓰시려면 그런 사출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값에 좀 더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구성되는 거에 그 재질까지 주셨으면 이제 게이트를 주셔야겠죠. 주입이 어디서 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제 얘가 주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게이트 위치도 이제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충전 시간, 그 다음에 완료 시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충전에서 보실 수 있는 해석의 값들이고요. 기본적인 싱크마크도 여기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싱크마크는 이제 보아까지 다 하고 나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게 실제적으로는 더 맞고요. 근데 아무튼 초기 체크는 이제 여기서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를 띄워서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모델링 환경이죠. 피처에서 스케치하고 피처 되는 이 환경이 지금 모델링 환경입니다. 사출 해석은 이제 캐비티가 있어도 파트이기 때문에 어셈블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트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모델은 카티아에서 이제 가지고 온 모델인데요. 카티아의 모델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사출 해석하실 때는 이런 베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의 사출성을 보려고 하는데 다 단순화시키시고 사출을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는 뭐냐면 곡면이더라도 곡면으로 해서 쉘을 나눠서 메쉬로 쉘 메쉬를 나눠서도 사출에 대한 분석 자체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솔리드가 아니더라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캐비티가 이제 투 캐비티죠. 멀티 캐비티죠. 근데 이 스프라하고 런너는 그 자기 회사,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종류나 다양한 형태가 있으십니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나의 파트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들이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솔리드웍스에서 요 파트만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미러링 시켜서 그리셔도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면은 메쉬 이렇게 나누고요. 버텍스 환경으로 와서 보여드리면 메쉬 환경 나눴죠. 그래서 메쉬를 나눴습니다. 메쉬를 나눴고 그 다음에 수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제 열어보면요. 사용자 정의로 해서 사용자가 정의된 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했고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것만 따로 이렇게 빼서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조건도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터리얼이. 그래서, 설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조건입니다. 충전 조건은 지금 이제 충전 시간, 수지 온도, 금융 온도, 그 다음에 사출압 한계,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출압이 이제 어느 정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은 형체력하고도 좀 상관이 있죠. 그래서, 실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합으로 넘어갈 때 시점을 몇 프로에서 보합으로 넘기실지, 그 부분과, 이 유량을 제어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이제, 이 일정하게 넣으실 수도 있고, 단계별로 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그거는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유 배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 조건을 넣고 사출 해석을 이제 충전을 하시면 사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출에 대해서 결과가 충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때 이제 웰드라인이나 공기 갇힘이 어디 생기는지. 여러분들 이제 웰드라인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생기지 않는 사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웰드라인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해 놓는 요거는 지금 이 하우징 쪽인데 하우징의 렌즈가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쪽은 상관없지만 뒤쪽은 상관없지만 앞쪽의 디자인이나 이런 이제 고객의 체크 포인트가 있는 부분은 웰드라인이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으로 더 내려서 어떤 게이트를 구성을 한다거나 이제 투캐비티에서의 멀티 요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서 사출성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품을 설계하시는 분이 내가 제품을 설계하고 나서 어떤 사출성에 대해서 보는 부분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금융을 그 제품을 받으셔서 제품 형태를 받으시면 이제 사출회사에 가보시면 금융 설계자 분이 따로 있으십니다. 이 금융 설계자 분이 사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범위까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금융 설계자는 이제 충전을 떠나서 충전 그 다음 단계 이제 보합 단계까지 그래서 충전이 잘 밀려 들어가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압력을 더 가해주는 보합 단계에 또 이제 해석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일이나 다중 캐비티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가 지원하는 런너 그러니까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여기서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하신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이제 패밀리 금융의 런너 시스템에 대한 자동 균형 맞춤이라고 이제 얘기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출 압력 요건이나 이제 기계의 크기, 이런 사출기의 크기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조가스나 밸브 게이트나 인서트 오브 몰딩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동일한 아까 전에 보시던 것 중에 이 메쉬를 나누고 나면 채널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 설계에 오시면 냉각 채널과 런너 마법사가 있습니다. 냉각 채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냉각수에 대한 조건을 넣어주는 게 냉각 채널이고요. 런너가 여러분들 이제 요 런너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런너 마법사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이
그 솔리독스 프라틱스에서 기본적인 런너를 구성하실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값을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플하고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모델이 있으시면 요 값들을 뭐 표준화해 놓으셔도 되고, 이런 형태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파트로 어셈블리 하셔가지고 파트로 구성하셔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런너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면은 런너를 가지고 이 스케치에다가 각각을 구성을 하고 그 지름을 직경을 이제 적용을 하고요. 거기에 요것도 이제 메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소수를 몇 개로 할 건지를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런너입니다. 이거는 뭐 회사마다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런너 쪽에서도 이제 한 런너를 써서 흐름성을 좋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따로따로 찍어주시고 한 런너의 온도도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충진이 되면서 흐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지금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품 설계자나 금융 설계자나 이 제품이 잘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출 압력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 설계자가 런너를 구성하시는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픈을 해놨습니다. 렌즈부인데 좀 전에 보셨던 건 하우징이고요. 요거는 이제 렌즈입니다. 앞에. 근데 보시면은 지금 블론 피처로 해서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하나를 가지고 해서 미러링 시켜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요 스케치를 이제 이렇게 이 평면에다가 만들어서 얘하고 매칭을 이렇게 시켜놨죠. 여기 바로 이제 런너하고 스프롤을 구성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로 이래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솔리독스 환경이면 플라스틱스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플라스틱스 환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메쉬는 쉘 메쉬를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쉘 메쉬를 가지고 구성을 했고, 이 채널 설계 쪽에서 이제 한번 열어보면요. 이 채널 설계 쪽에서 이렇게 런너에 대한 개념으로, 구성을 이렇게 해놨죠. 각각 보시면. 그래서 찍어서 바로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표준이 있으시면 따로 이제 구성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런너에 대한 밸런스는 못 찾아줍니다. 자동으로. 왜냐하면 얘가 이제 변수를 가지면서 조절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 런너 밸런스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조건은 뭐 아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사출압, 검용 온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압 조건은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압력을 유지를 더 밀어여 가지고 압력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압과 이제 보압 후에 순수 냉각을 몇 초를 할 건지 검역 내에서 그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보압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 조건은 그냥 주위의 온도에 대한 개념으로 검령 주위의 온도를 이 정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넣어서 보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보압에 대한 결과 자체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압에 대한 압력이나 평균 온도, 뭐 벌크 온도, 전달 응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보압을 하고 나면 어디에 응력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체크를 하실 수 있고 수축률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압은 보통 이제 가고 나면 이 스프라우 런너 쪽에 영향이 많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융 설계자분들은 이런 식의 런너를 구성하시는 부분에서
이 채널 설계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한눈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찍으시면 이 한눈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설계에서 이제 런너 쪽으로 이렇게 따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출 위치 조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 자체가 안 들어갔네요. 자, 사출 위치 조건은 이런 식으로 찍으시고 위치를 추가하시면 거기에 위치 조건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시면 충전에 대한 결과나 따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자체도 나중에 스타디 복사라는 개념 자체가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의 조건으로 해석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또 뭐 다른 구성을 하셔가지고 B에 대한 조건으로 또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타디 복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설계자도 이제 뭐 좀 더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융 제작자나 이제 CA 전문가분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프로페셔널에 대한 거를 이제 떠나서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냉각에 대한 조건 자체를 실제적으로 금융에서 냉각 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인 변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솔리드웍스 플러스 프리미엄에서 적용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냉각 라인이나 워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좀 전에서 보셨던 냉각 채널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런너 위쪽에 냉각 채널이 있었죠. 그 냉각 채널에 이제 각각 파이프의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입구의 온도나 그런 조건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냉매에 대한 재질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각수의 재질도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워터를 할 건지 다른 걸 사용하시면 다른 조건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설정이라는 거는 냉각 수지 온도나 이런 부분도 이제 따로 공기 온도나 냉매의 최저 온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음에 금융 개방 시간은 얼마나 할 건지 시출 온도는 얼마나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충전에 대한 결과 자체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보여드렸던 거와 유사하도록 이렇게 충진이 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진이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충진에 대한 압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또 보실 수가 있죠. 싱크마크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제 보합 조건인데요. 보합은 실제적으로 보합 해석을까지 하면 보합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전달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사출 압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링입니다. 쿨링은 이제 실제적인 냉각 파이프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구성을 해서 이제 실제적인 쿨링을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쿨링을 하고 나면 실제적인 워피지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수축이 되고 있죠. 수축이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도 같이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모델을 띄워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비티는 원 캐비티고요. 하우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이륜차의 그 헤드램프의 하우징인데, 얘는, 투 캐비티로 쓰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원 캐비티로 하는데, 원 캐비티에서도 이제 이 게이트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 게이트를 쓰는 개념으로 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런너하고 스프레이에 대한 개념을, 표현이 좀, 필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런너하고 스프로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스케치를요. 그리고 요 위에하고 밑에는 제가 임의로 좀 그렸지만 냉각수 라인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스 환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스 환경으로 가시면요. 여기 채널 설계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냉각 채널을 찍어서 각각 찍어서 이렇게 파이프의 사이즈와 조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찍으시면 지정하시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냉각 파이프의 조건이나 보시면 이제 냉각 파이프에 들어가는 방향은 어디고 나가는 방향은 어디고 그 다음에 주입구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제어 형태는 유량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냉각 파이프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설정 자체는 이제 따로 이렇게 치출 온도나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출 해석을 하실 때 필요한 조건 자체는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솔리드웍스 플러스에서 값을 넣으셔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찾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시고 나면 냉각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냉각이 되면서 파트의 냉각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요. 냉각 됐을 때 이제 온도나 뭐 시간에 따른 것도 그다음 냉각 완료 시에 파트의 온도나 금형 온도 이런 것들도 이제 금형의 열주속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은 흐름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게이트가 이제 입력이 되고 런너로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조건을 같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공기 가침이 어디로 생기는지 그러면 하우징 뒤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생기는가 여기에 이제 금형의 가스 빼기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웰드라인은 이제 어디로 생기는지 요 뒤쪽에 이제 생기는 앞쪽 요 부분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웰드라인도 이제 그 각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각도는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인 싱크마크가 어디서 생기는지 또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싱크마크는 그 변형에서도 이제 이 싱크마크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싱크마크에 대한 프로파일이 이제 따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 싱크마크에 대한 구성 자체가 이제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 최소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변형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금형에서 빼가지고 나왔을 때까지도 이제 수축률을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검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냉각 라인을 구성을 하고 냉각 채널이 그 도면에 보시면 상당히 복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와이어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파이프 형태로 만드는 거는
이 솔루록스 프랙티스에서 편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치만 잘 가지고 계시면 실제적인 냉각을 적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금융 설계자, 그 다음 사출 엔지니어가까지 하시는 부분까지 다 같이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차 램프 쪽에 이제 요거는 하우징 쪽이고요. 뒤에가. 그래서 보시면은 형태 자체가 이 평면이 없습니다. 모두 다 곡면입니다. 곡면에다가 구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면 잡기가 상당히 힘들도록 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해석은 플라스틱스를 써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런너나 스프루가 아닌 그냥 멀티 게이트를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 거고, 요거는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형태를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게이트를 주고 한번 흐름선을 같이 본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 쓰는 형태의 모델을 1대1로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해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신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타 사출 해석 프로그램 대비해서 뒤질 것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은 여기 드론 힐인데요. 이제 장난감 형태인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출 해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힘까지도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힘이나 구조적인, 그 다음에 모션을 갔어도 이제 실제적으로 턱을 넘어갈 때 어느 정도의 이 구조적인 스트레스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적화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빼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품에 이제 그 안에 보강대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보강대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출에 대한 조건 자체가 좀 틀립니다. 왜? 흐름성을 막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화재 경보기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품목이 이제 아니라 두 개를 멀티 캐비티 개념으로 해서 사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런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런너 밸런스를 가지고 어떤 런너의 치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중 사출이죠. 상당히 많은 양을 동시에 사출할 때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런너의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체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크마크에 대한 부분도, 힘이나 싱크마크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웨비나를 제가 지금 9월 8일날 플라스틱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날 또 플로어 시뮬레이션, 연류동을 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웨비나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구조 해석을 하는 시뮬레이션 웨비나, 그 다음에 11월 10일 플로어 시뮬레이션 웨비나. 이때는 제가 또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유동에 대해서 더 건축물이나 뭐 어떤 외부 유동에 대해서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웨비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4일 날 구조 해석하고 유동 해석 웨비나, 그다음에 12월 8일 날 구조 해석 웨비나,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거를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에도 꼭 웨비나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시간 동안 들으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따로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